저도 뭐 트럭 한 대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연매출은 한 100억이 조금 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는 책의 저자, 과일 장수이기도 한 배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는 걸 하고 있어요.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장사를 알려드려서 장사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과일 장사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과일 장사 하실 가게를 하실 분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국가대표 과일존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국대과일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원래 저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 이제 IMF가 찾아온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정리해고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뭘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50대에 정리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택하는 길은 대부분 창업.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안 되고 하시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무언가 좀 내가 나이를 먹고도 할 수 있는 걸 나만의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근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엄청 심했어요. 대기업에 연봉 좋은 그 항공사에 다니다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들어간 데가 대기업에 또 입사를 했어요. 자동차 공장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또 거기도 또 이게 일이 너무 흥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방송을 딱 봤는데 강남에서 무슨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데 저보다 나이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거다. 장사를 배워야겠다 나는. 그래가지고 무작정 또 그 자동차 공장을 나와서 강남에 있는 과일 가게로 달려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8년은 체질에 맞았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장사라는 것도 굴곡을 보면 저도 이렇게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한 8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내 가게는 아니지만 내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참 좋은 매출도 올렸고 뭐 대단한 매출도 올렸는데 그럴 때는 탄탄대로였어요. 남들도 야, 너 장사 잘한다. 너는 이제 장사 타고났다라고 해가지고 8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내 가게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걸 해야겠다 해서 창업을 한 거죠. 그랬는데 2년 뒤에 쫄딱 망했어요. 그게. 제일 큰 게 제 잘못이겠죠. 근데 물난리가 한번 2011년도에 강남에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하필이면 또 제 가게가 거기 있었어요. 그 물난리 난데. 그래도 복구를 또 간신히 해가지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제 가게 앞에서 도로공사를 되게 크게 한 거예요. 저류장 공사를 제 가게 앞에서 한 거예요. 진입로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한두 달 하다 말겠지 했는데 1년 반짜리 공사래요. 계속 뭐 서울시에 가가지고 민원도 넣고 했는데 그게 해결될 방안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빚만 1억 5천 이상의 빚을 지고 가족이 4명 있었는데 4명이 살 방도 없고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달랑 중고차 트럭 한 대, 그거 한 대 딱 남고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저도 할 만큼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원망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는 공사 때문에 그런다고 막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 원망을 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야겠잖아요. 우리 네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고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트럭 장사예요. 과일 장사. 정말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번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트럭에서 내가 과일을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트럭 장사를 저는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고 그래가지고요. 대부분 트럭 장사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황이 좋을 때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에 저를 찾아오세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회사가 없어졌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트럭 장사가 직업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럭 장사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수입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트럭 장사가. 저희 찾아오신 분 중에 65세 좀 연세 많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포스코에 다니시다가 거길 정년퇴직 하시면서 정년퇴직하니까 또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 돈 가지고 좀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근데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빚을 져가지고 큰맘 먹고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를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빚을 다 갚고
아내분하고 남은 돈 가지고 세계여행 다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또 다시 사업을 재개하실 수 있게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이런 장사 수업도 꾸준히 계속하면서 이분들을 계속 제가 트레이닝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드리는 역할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대형 매장을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에 제일 큰 직격탄을 맞은 데는 대형 매장이에요. 소규모 매장들도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왜? 집 앞에서 먹는 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애들 밥을 다 집에서 해줘요, 엄마들이. 그걸 충족시켜 주기만 잘하면 매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는 3년 안에 졸업을 못하면 강제 퇴소가 당하고요.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인생에서 3년 정도면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자기 상황이 바뀌거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못 이뤘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년이 지나면 사람은 적응을 해버려요. 트럭 장사에 적응을 해버리면 트럭 장사가 평생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이 좋을 때만 장사를 나가는 거죠. 한겨울에 날이 추우면 장사를 안 나가고 한여름에 날이 더우면 장사 안 나가고, 그래서 3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3년 정도를 했는데도 내가 이 트럭 장사로 무언가 빚도 못 갚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자격이 없어요. 트럭 장사 더 이상 할. 어, 6천만 원 일단 이상은 있어야겠죠. 자기가 무슨 가게를, 예전에는 뭐 돈이 뭐 빚을 내서라도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의 자기 돈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슨 가게를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요. 돈이 있다고 덜컥 차리면요, 그럼 100% 망해요. 식당을 해도 망하고요, 치킨집을 해도 망해요. 요즘에 치킨집 어디 하나 잘 된다고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생겨요, 치킨집. 또 뭐 엄청 많잖아요. 요즘 치킨집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줄지는 않아요. 늘면 늘었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또 옆에 또 생겨요. 뭐 하나 잘 되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 배워야 돼요. 그 돈은 가만히 놔두고 내가 만약에 무슨 장사를 하든지 간에 밑바닥부터 다 배워. 식당을 할 거면 설거지, 배달부터 시작을 해야죠. 화장실 청소부터 다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배운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럭 장사 사관학교도 그렇고 저한테 장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고 날이 추워서 장사가 안 되고 이유가 되게 많아요. 뭐 뉴스를 보면 정치학 박사고 경제학 박사예요 막. 근데도 장사는 안 된대요. 지금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위기는 수시로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뭐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지금보다 경기 좋았던 해는 없어요. 내년 되면 올해가 또 그리울 거예요. 그 내후년 되면 또 그 전해가 또 되게 그리울 거예요. 돈 번 사람들은 지금 벌기 시작하거든요. 위기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장사하면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날이 추워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날이 추운데 내 가게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 매장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트럭 장사하는 친구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감사하는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누구한테든 좋으니까 감사하는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그게 가족이 돼도 좋고 손님이 돼도 좋아요. 근데 감사함을 가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라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반복할수록 굉장히 익숙해져요. 거기에 불만을 반복하는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만만 계속 얘기를 해요. 별의별 불만이 다 나와요. 뭐 어쩔 때는 토요일이라서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날이 추워져서 고맙고 코로나지만 여기서 또 내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태도를 바꾸라고 그래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